미국 군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폭격이 9째 밤 연속 이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가 나라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제이디 벤스는 이스라엘 인사들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이란과의 합의를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쿼드에서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JNS 쿼드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 공동 진행자 쇼샤나 키스 키치아스칼과 함께 있고 플레르 하산 나움도 다시 저희와 함께합니다. 비록 원격이지만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2026년 미스 이스라엘 다니엘 야블론스카 씨가 진행자로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오늘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이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9일 연속 전투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은 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양해 각서와 휴전이 끝났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플레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이 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는 보안 고위직들은 모두 며칠 안에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공항들은 미국 비행기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죠. 이번 주말까지 일이 벌어진다는데 에밀리,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중요한 건 이거야. 이제 MOU가 끝났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슬람 공화국은 애초에 의도가 없었죠. 미국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일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월드컵이 어젯밤 끝났고 모두가 독립기념일이나 월드컵이 끝나길 기다린다고 했어요. 저도 중단 선거를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선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 즉 이슬람 공화국이 공격자예요. 항상 그래왔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특히 요르단에서 임무 중이던 군인들까지 죽였으니까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우리도 미국과 함께 대응해야 해요. 미국이 주도해야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다는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며칠 안에 더 큰 확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 생각엔 바로 어제였던 것 같은데 밤새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남부의 에일랏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도 봤어요. 파편이 날아오는 것도 봤고요. 일부 요격 미사일은 그 파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발사됐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황이 확실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보기엔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즉각적인 자제와 휴전을 촉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제 분명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대부분을 받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 미사일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쪽이에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 이후로 우리 모두 다시 벌어질 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휴가를 얼마나 갈 수 있고 대피소로 가지 않아도 되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의 휴가예요. 그래요. 요즘 우리한테 휴가는 거의 전쟁 작전 같아요. 그리고 멋지기만 하다면 다시 공격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아직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요. 아직 공격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그들이 우리의 반응을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바로 억지력의 원리죠. 여기서 누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이 모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해요. 저는 사실 쿠웨이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쿠웨이트가 매우 정교한 방공 시스템을 사용해서 실제로 반격하고 있고 아브라함 협정에 다음으로 가입할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좋게 말하진 않지만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환영해요. 단 이슬람 공화국 이란은 제외예요. 그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에밀리.
다니엘, 내 말은 왜 그들이 아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내 말은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걸까? 나는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는 정말 강력하니까요. 강한 군대가 있고 우리는 모두 준비됐어요. 전쟁 시작 후 계속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비즈라 타셈, 신의 뜻이라면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굳게 버티고 강하게 버티면서 이 모든 것이 같이 있기를, 이란이 자유로워지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신께 기도해야 해요. 이 상황에서 정말 속상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중간선거가 양해 각서나 지연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월드컵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죠. 그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 말은 이란에서 매일 사람들이 처형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슬람 공화국에 의해 처형당한 10대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미루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요. 정말로 선생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 이 모든 게 가치 있길 바라요. 이제 정말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큰 분열이에요. 정권을 임시로 억제하고 타협해 상황을 봉합하려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말하려 했어요. 그들이 합의에 이를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태도를 바꿀 거라고, 갑자기 자기 국민을 존중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은 반드시 패배해야 해요. 그리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패배해야 하고 우리는 시간만 끌고 있어요. 문제는 전 세계, 특히 미국인들이 모두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최근 미국에서 시비를 보내며 많은 통찰을 얻었어요. 미국은 이번이 몇 달 사이 세 번째 방문이라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마도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모두 그걸 감당할 각오. 아니, 각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진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거의 3년 동안 전쟁을 겪었거든요. 우리는 익숙해요. 우리 아이들은 군대에 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이해했지만 다니엘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반대편에 가기 전엔 고통을 겪어야 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죠. 전쟁이 2주 만에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우리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6일짜리 전쟁, 10일짜리 전쟁, 12일짜리 전쟁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 같은 위협을 없애고 싶다면 이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문명 전체의 위협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대가도 따릅니다. 에밀리 씨가 JNS 컨퍼런스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말했듯이 이란인들은 이 일에 자신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고민하는 사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해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전갈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그걸 매일 말해요. 그건 그들의 만트라이자 종교예요. 끝났어요. 결국 모두가 이걸 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점이 문제예요. 6개월이나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끝내야 해요. 왔다 갔다 하거나 들락날락하는 건 최악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이 이 위협에 맞서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마침내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도 우리가 원했던 완전한 지정은 아니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금지했어요. 이제 그들과 일하거나 연관되면 최대 1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진전이 있죠.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해 제공하려던 제재 완화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충분할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플레르가 방금 한 모든 말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런 적은 언젠가 미국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적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군사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적을 물리치려면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도 이 분쟁에 개입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협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언론에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와, 오. 쉬운 질문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이 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봐왔는데 집에서 가족들과 2달 동안 지내다가 분리불안이 생기고 학교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아이들의 변화가 정말 커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에겐 늘 문제가 있었고 늘 갈팡질팡했죠. 미국에 의존하는지, 미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는지, 이용당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저는 결국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요.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다른 쪽을 미워하길 원하지 않아요. 적대감이 있길 바라지 않아요. 미국에 대해 원한을 품고 싶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이스라엘 가족 중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정상은 어디서도 정상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건 다른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가 고통을 참는 한계가 높다는 거고 우리처럼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명적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제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이번 주에 이스라엘 언론에서 처음 보도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모스타바 하메네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 허수아비 아야톨라에 대한 보도인데 그가 지금 이란에 있지도 않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보지 못했던 이 기간 동안 연달아 몇몇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어디죠? 원리를 찾아라가 아니라 아야톨라는 어디에인가요? 얼음은 어디에 있죠? 그가 살아있다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남편이 스타워즈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스타워즈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스베이더가 되기 전에 다리 하나랑 팔 하나를 잃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반 로봇, 반 인간인 다스베이더로 만들죠. 그게 마저리 테일러 그린에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는 스위스의 어떤 클리닉에서 다음 다스베이더로 만들기 위해 다시 조립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가 다스베이더만큼 제대로 조립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이더는 적어도 자기 두뇌로 직접 말했지만 이 사람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극단주의자들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들 모두가 극단주의자이긴 하죠. 그 중에서도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이란은 완전 무법천지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아흐마드 바히디, 즉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이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의견들도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뉴스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이란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정권 소속 비행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북한일 수도 있겠네요. 아마 김정은과 함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아마 의료시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의식이 뚜렷한지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90% 죽었다고 말했다고 믿어요. 그는 90% 죽었어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는 90% 죽었어요. 그는 마치 종이 인형 같아요. 진저브레드맨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봐요. 그가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장례식에 폭탄을 떨어뜨릴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패배를 드러낼 수 없었어요. 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나타나는 건 패배를 의미하니까요. 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들 자신의 언론에서도 그를 이 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말은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란 내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또 정권 내부에서는 누가 주도권과 통제를 쥘지 많은 암투가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 하거나 적어도 협상하고 싶은 척 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영내 모든 곳을 향해 실제로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권력 공백의 문제예요. 권력 공백이 생기면 가장 힘센 깡패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을 때 우리가 본 일이 바로 그거예요. 탈레반이 날뛰면서 나라를 더 망가뜨렸고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으며 어린 신부로 강제로 결혼까지 당하고 있어요. 권력 공백이 생기면 가장 악질적이고 강한 깡패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지금 이란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고통받는 건 이란 국민들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조르곤과의 인터뷰에서 JD 벤스가 보여준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JD 벤스의 팬은 아니지만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모사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모사드나 CIA 혹은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다른 나라든 아니면 둘 다든 그런 다른 딥스테이트 세력일 수도 있죠. 그는 분명히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위층과 연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최고위층과도 분명히 연줄이 있었죠. 그들의 체제 안에는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도록 미국 여론을 조작하고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주 은밀하고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는 캠페인이 협상을 방해하고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이 주류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마치 아주 평범한 말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건 정말 불안해요. 정말로 불안하죠. 마치 그로이퍼 팟캐스트 같은 데 나오는 미친 사람들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그를 지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화당 내에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계산했고 그 사람들이 그를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가 엄청난 오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럴수록 루비오가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점이 더 부각되고 루비오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 거래가 완전히 망가졌고 그걸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트럼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JD 벤스를 처음부터 잘 안 될 거래에 보냈을까요? 반면 마르코 루비오는 상황이 잘 돌아가는 레바논에 보냈죠. 레바논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JD 벤스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 길로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정말 역겨워요.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요. 슈샤나, JNS 컨퍼런스에서 그를 이번 주 컴백 인물로 선정하셨죠. 저도 동의했고 그는 워크라이에게 떡고물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게 그가 하고 있는 일이죠. 저는 이게 미국 유권자들을 생각했을 때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투표 패턴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의견은 인기가 없거든요. 음모론 팟캐스트에서 쓰는 이런 언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전혀 주류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유권자들을 그에게 끌어들일 거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면 극좌파 민주당을 상대로 말하는 듯해요. 또한 잼과 안나 카스파리안도요. 마치 말구비론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봐요, 님들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하거나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누군가 외부에서 자금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알다시피 그는 누군가의 꼭두각시 같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카타르와 연관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정부의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조직적이고 전략적이라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MOU 반대 캠페인을 24시간 만에 뒤집었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병원 진료 예약도 못 잡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쓰레기들과 영웅들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아쉽게도 이스라엘 대표 다니엘 야블론스카 씨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전 다시 말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낙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이디 벤스의 이런 발언들과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지모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부통령까지도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미국과 서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꺾는 일이지만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스 이스라엘로서 이런 실망감에 계속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학생들,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점을 굳게 믿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해야 해요.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의 진실을 말해야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진실을 알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냥 지나치게 두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스크롤할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영상을 매일 봐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저는 그것이 목소리만 큰 소수이길 기도해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다수에게 진짜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화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국제 정세에 대해 전문가라고 말할 마지막 사람이지만 그 대화 주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묻고 직접 찾아보고 반대 의견도 읽어봐요. 그게 정보를 얻는 방법이니까요. 정말 그래요. 복잡한 정치적 주제들은 벅차고 지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저는 다니엘 야블론스카입니다. 이제 인기 코너 쓰레기와 영웅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쓰레기부터 시작하죠. 플레르, 비록 원격이지만 늘 함께해요. 이번 주 당신이 뽑은 쓰레기는 누잉인가요? 여러분이 그리워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알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쓰레기는 해피엔딩이 있는 쓰레기들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테이트 형제가 마이애미에서 체포됐어요. 이제 페이트 형제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여성 혐오자라고 할게요. 자랑스러운 여성 혐오자. 자랑스러운 여성 혐오자. 자랑스러운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 지배에 관한 온갖 이론을 왜곡해요. 그들은 시오니스트의 지배에 대해 이야기해요. 때로는 대놓고 말하고 때로는 은근하게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유대인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말 역겨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성 혐오자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강간범, 포르노 제작자, 아동성 노동을 알선하는 푸주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이애미에서 아동 포르노부터 성인신매매, 강간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혐의로 59건의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소위 메노스피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 다른 바보, 클라브가 자신의 여성 혐오로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 땅을 더럽힌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데 여성 혐오자를 보면 보통 반유대주의자도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를 보면 보통 여성 혐오자도 함께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이런 썩은 사고방식은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남자,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따라다니는 이 두 남자는 여자와 함부로 놀아나고 여자를 함부로 다루는 게 남자다움이라고 말해요. 그게 남자다움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유대인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쓰레기들은 해피엔딩이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테이트 형제들, 앤드류와 트리스탄 테이트. 당신들은 영국 감옥에서 썩어가며 절대 나오지 못하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에요. 아멘. 제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영국으로 송환될 걸 몰랐나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연줄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세상에, 맞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들은 연줄이 있었고 송환 문제도 있었어요. 잠깐 루마니아에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동 강간 관련 법이 더 느슨해서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루마니아에서 송환되지 않았어요. 사실 송환될 수도 있었는데 에밀리 말처럼 분명히 연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영국이 결국 이 일을 해냈어요. 10년 동안의 역겨운 행동에 대한 온갖 종류의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여성 혐오와 반유대주의는 항상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그들은 흑인에 대해서도 매우 인종차별적이에요. 그 커뮤니티 전체가 오랫동안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만약 여성을 싫어하고 흑인을 싫어하고 성소수자를 싫어한다면 당신은 그냥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요.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사람들이 실제로 가져야 할 교차성입니다. 그게 바로 교차성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교차성이에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와, 그럼 쇼샤나,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최악의 인간은 누구인가요? 저는 또 같은 최악의 인간을 가져왔어요. 크리스티안의 아만푸르가요. 그녀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실제로 ICC 판사 카림 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으로 고발한 여성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나 오히려 그 여성을 의심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가 그 여성에게 혹시 모사드 요원인가요? 라고 직접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충격적이라고 느끼는 건 아시다시피 저널리즘이 있고 또 황색 저널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저널리즘이 있고 음모론이 있어요. 이건 언론에 의해 정상화되고 있는 음모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제이디 벤스와 함께 그걸 봤죠. 혹시 모사드 요원인가요? 마치 모사드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손을 뻗고 있는 큰 매부리코를 가진 유대인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제 말은 그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이걸 보세요. 우선 당신은 모사드 요원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만약 제가 모사드 요원이라면 정말 형편없는 요원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법원에서 일하려면 여러 번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분이 말레이시아 무슬림 여성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ICC 사건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걸 알면서도 그 판사가 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리고 모든 여성의 말을 믿어라는 말은 어디 갔나요? 왜 와인스타인, 앱스타인 등은 모두 믿었으면서 이번엔 안 믿는 거죠? 왜 그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은 정치적 성향과 종교가 다른 사람을 고발했을 때는 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모사드 요원인가요?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못 보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몇 년 후 이게 만연해지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때쯤이면 당신은 나라나 친구들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건 우울하지만 정확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네요. 제 말은 크리스티아나 아만푸르는 인터뷰를 거부할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혐오자가 솔직히 없어요. 그녀는 점령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구식 장군들, 좌파 공룡들을 찾아다녀요. 그게 항상 그들이 말하는 주제인 이유는 CNN의 의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발언 기회를 줄 거예요. 그녀가 카림 칸을 찾아내서 비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 때문에 그를 치켜 세웠어요. 그건 그녀가 한 일이에요. 그녀가 단독 보도를 따냈죠. 그 체포 영장은 제대로 준비되기도 전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준비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그게 그가 해야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곧 혐의가 제기될 걸 알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하죠. 어쨌든 크리스티아나는 그 남자를 우러러보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자면 저도 젊은 변호사였을 때 로펌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 이런저런 짓을 하는 남자들에 대한 소문이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90년대에는 무슨 말이라도 하면 변호사 경력이 끝나는 거였어요. 정말 경력이 끝나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미투 운동 덕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이 여성분은 정말 믿어주세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아만푸어가 카린 칸을 인터뷰할 때 그를 치켜 세우기만 했고 비비의 체포영장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질문한 대상은 바로 이 여성분이었고 에밀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란 사람들은 그녀를 싫어해요. 그녀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도 똑같이 행동하며 그들을 미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가 레자 팔라비를 인터뷰할 때는 참고로 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녀는 이 질문에 집착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첩자입니까? 모사드와 함께 일하거나 모사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터무니없었던 거죠? 그녀는 아마존에 대해 오랫동안 질문했어요. 그녀가 팔라비에게도 똑같이 물었죠. 에밀리?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음모에 집착하는 듯해요. 음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꼽은 쓰레기 같은 인물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게 모든 걸 연결해 주니까요. 타임지에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합법적인 공공외교 캠페인에 관한 기사를 실었어요. 이 일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브래드 파스케일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에이전시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 에이전시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고용되었고 파라, 즉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이 무엇이었는지, 얼마의 돈이 쓰였는지, 자료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지 등 모든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캠페인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포함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타임 매거진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계약과 법적으로 제출된 문서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하는 활동입니다. 모든 나라가 로비를 합니다. 그들 중 많은 나라가 미국에서 이른바 영향력 캠페인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카타르가 AJ 플러스나 알자지라 혹은 미국 학계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대중을 조종하기 위한 은밀한 영향력 캠페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문화교류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은 특히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때 미국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임 매거진은 이 둘을 동일시에 함께 다뤘습니다. 계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정부나 백악관 관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양해각서와 JD 벤스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위해 영향력 행사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방금 JD 벤스에게 직접 그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것이 그의 출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 루건과의 인터뷰에서 그 타임 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타임지 기사에는 실제로 그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선언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가지 사실을 그냥 연결해서 독자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온갖 음모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스라엘이 엉뚱한 사람들일로 비난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 미국 참전용사들, 언론인들, 국가안보 전문가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양해각서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게 나쁜 양해각서이기 때문이고 JD 벤스가 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책임을 지는 대신 그는 이런 음모론에 기대고 있습니다. 타임즈에서는 어떤 외교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보실거라는 거죠. 돈을 받은 보들이라고요.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떤 일이든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중잣배에 정말 질렸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지난주에 ISGAP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수천억 달러가 유령 회사를 통해 미국 대학으로 또 유령 회사를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면 그건 저런 나쁜 놈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한데도 그게 바로 타임지가 기사로 다루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좋아요. 좀 더 긍정적인 얘기로 넘어가자면 우리에겐 아직도 영웅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쇼샤나, 이번 주 영웅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저의 영웅은 이번 주 제 최악의 인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라예요. 그녀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했던 변호사예요. 자신의 경력에 안 좋고 또 그녀의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나왔어요.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인 카림 칸에 대한 성추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내어 나왔어요. 그녀는 분명히 친구를 얻지 못했고 경력이 발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진실보다 정치를 우선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가치를 앞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호감을 얻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서 자신의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자 두기도 해요. 특히 여성에 관한 문제일 때, 그리고 여성 혐오자들에 관한 문제일 때는 더 그래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길 바란다고 해서 여성 혐오자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 정치적 신념이 같다고 해서 성범죄자들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이런 점은 특히 우리 여성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영웅이에요. 비록 그녀가 이 일이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특히 그녀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정치적 입장과 맞든 맞지 않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 나섰다는 점에서 제 영웅이에요. 정말로 그녀가 너무 큰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서 배웠으면 해요. 진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진실이 중요해야 해요.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아멘. 네. 플레르에게 가기 전에 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캠퍼스에서는 지난 몇 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 미국보다 몇 단계 앞서 있는데 미국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팔리 스몰스라는 학생 리더,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 있는 유대인 학생 리더가 쓴 기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고 사이버 괴롭힘과 직접적인 괴롭힘 위협을 모두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탈리와 모든 영국 유대인 학생들을 이번 주에 영웅으로 선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캠퍼스에서 겪고 있는 일들은 단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실제로 무엇을 하거나 말하는지 혹은 활동가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된다면, 만약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대화에서 배제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룹에서 쫓아내려고 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괴롭힘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탈리가 텔레그래프 기사에서 영국에 있는 유대인 학생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게 끔찍해요. 저는 대학 얘기만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영국에서 대학을 넘어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아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에요. 유대인 학생들이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들, 그리고 수많은 중요한 이슈와 주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논의에 크게 기여해온 역사 깊은 기관들 중 일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리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줘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 속에서도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버텨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탈리,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 우리가 보는 증오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물러서지 않는 모든 영국 유대인 학생들에게 콜 하카보드 최고의 존경을 보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탈리는 영웅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그곳이 제 모교거든요. 제가 킹스 칼리지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거기 있었을 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유대인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곤 했어요. 서로 논쟁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게 정상적이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취소해버렸어요. 정말 슬퍼요. 그리고 제 사이트도 홍보할게요. campusisrael.com. 전 세계 대학 캠퍼스 대신 다른 선택지를 원하고 이스라엘에 오고 싶다면 제가 리크루터를 막 고용했고 영국에서도 채용 중이에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웨일러, 이제 맡아주세요. 에밀리, 저 좀 그만 말하게 해줘요. 고마워요. 이제 맡아주세요. 당신의 영웅은 누구죠? 그래서 제 영웅은 유럽 쪽에서 제 영웅은 체코 외무장관과 전반적으로 체코 공화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페트르 마친카라는 사람이랑 체코 공화국이 EU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의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건 예전에 소련 블록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고 우리를 배신하려는 건 서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디온 사르와 만났어요. 그가 바로 그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물론 우리가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우리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용감해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떠밀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를 가장 싫어했던 나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을 정말 싫어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있었죠. 우파 대통령이 당선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인 슬로베니아는 유럽에서 우리에게 정말 골칫거리였고 우리에게 아주 힘든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체코 공화국과 그 밖의 용감한 나라들처럼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무리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진정한 영웅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코 외무장관 페트라 마친카와 체코 이번 주 제 영웅들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 대해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브라질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끔찍한 지도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스페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스페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도 지금 스페인에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는 원래 스페인을 응원하려 했지만 사실 아르헨티나를 응원했어요. 모두가 1년 반 후 페드로 산체스가 선거에서 질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의 뜻이라면요 라고 했어요.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쿼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JNS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